보면 쓴다. 오늘은 여야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주로 싸운다는 이야기 할 때 많이 쓰는 여야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야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선거를 하려고 했어요. 왜? 다음 달이 곧 선거니까 이 정도는 한자로 써보자 해서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음? 좀 삐뚤삐뚤하지만 선거를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선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거자입니다. 손 들자, 거수기 할 때 거자. 들거자 안에 있는 더부를 여자. 더부를 여자가 뭐냐? 이게 더부를 여자입니다. 더부를 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더부를 여자, 줄 여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야가 여자가 있는 여야를 먼저 하고 선거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여야 무슨 뜻이죠? 여당과 야당을 야당을 서로 많이 싸우죠. 여당과 야당을 한꺼번에 말하는 말이죠. 앞글자만 따서 여야. 그럼 여당과 야당은 왜 각각 여당이라고 하고 야당이라고 할까요? 여당과 야당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가장 간단한 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당 출신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는 거고 미래통합당은 야당. 다시 말해서 정권을 잡지 못하고 정권을 잡는다는 건 대통령을 배출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지 못해서 청와대 밖, 곧 들판에 있는 당, 그래서 야당이 되는 겁니다. 한자로 여야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뭘 여당이라고 하고 뭘 야당이라고 하냐 하는 걸 간단하게 알아본 거고요. 그럼 보면 쓴다.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여야 한자로 쓰기 집중 탐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가 있는 한자를 하나 찾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부는 또 신경 안 쓰고 더부를 줄 여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를 보니까 조금 복잡하죠. 특히 윗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 한자를 쓰는 키포인트가 되겠다 이 이야기죠.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배울 학자 배울 학자에서도 보이는 양쪽을 마주본 한글 자음에 키읔처럼 생긴 것들이 사람의 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 딱 보기에도 양손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긴 게 한자에서 그대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이 팔자 모양도 두획도 사실은 사람의 손입니다. 옛날 한자 모양 한번 볼게요. 옛날 모양인데 옛날 모양을 보면 위에는 거의 그대로 남았지만 아래도 역시 지금처럼 아주 간단한 모양은 아니었구나 옛날엔. 하지만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그건 손을 그렸던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한편으로 또 그렇기도 합니다. 위에는 복잡한데 왜 위에는 복잡한데 이렇게 위에는 복잡한데 아래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린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모양만 봐서는 아래도 사람 손이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옛날 모양을 한번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아래 두 획도 역시 사람 손이다. 간단하게 변했다. 이걸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생각해 두자는 거죠. 그럼 가운데 선은 뭘까요? 이 가운데 선. 사실 이건 나중에 생긴 선인데 그냥 선이에요. 외우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는 건 그냥 이건 그냥 나중에 생겨 그냥 선일 뿐이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는 건 잘 기억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금 무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외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한번
이 위에 손과 아래 손과 간단하게 된 손과 이 직선, 이 위에 손, 직선, 그 다음에 아래 또 손, 요것들 관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는 서로 어떤 관계인지.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한마디로 잘 외우기 위해서 지어냈으니까 외우는 데 쓰시고 어디 가서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자, 사실 이 두 사람은 자,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두 명인 거예요. 왜? 사람 손은 두 개니까 손이 네 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신분이 다릅니다. 자, 위에 있는 손이 대감님 손, 아래 손은 하인 손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줄은 뭐다? 대청마루죠. 대감님은 대청마루에 있고 하인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손이지만 두 사람은 신분이 다르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대감님이 있는 거야. 여기 위에는 대감님이 있는 거고 아래 하인이 있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이 정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안에 있는 삼획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다, 코끼리의 상하다라는 설도 있고 어떤 물건이라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그림 그대로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양손으로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감님이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양손으로 잡고 아랫사람에게 주는 모양인 거예요. 여기서 주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더불다, 함께라는 건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두 사람이 이제 엮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더불다, 함께라는 뜻까지 연결할 수 있죠. 자, 줄여로 쓸 때는 수여, 기여 이런 데서 쓰죠. 더불을 여라는 건 뭐 누구와 함께라는 것이니까 여민낙이라고 해서 뭐 왕이 백성과 함께 기뻐한다. 뭐 이런 문구에서 누구와 함께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어쨌든 대감님 손에서 하인 손으로 이제 무언가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뭘까? 응? 안에 있는 삼획. 요 삼획이 뭘까? 옛날엔 상하 같은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서 외워라. 이 모양 그대로 외워라. 그러면 좀 불친절하죠. 예, 왜? 까먹을 테니까. 그냥 외워 해놓고 여러분들에게만 맡길 것 같으면 보면 쓴다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걸 이렇게 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에 남자고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삼액을 이것을 15원이다. 15원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 한자 안에 15가 있으니까. 어디 있냐? 자, 잘 보세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죠? 자, 15. 자, 있죠? 숫자 15. 자, 안에 있는 삼액을 숫자 15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한자를 이제 잘 안 쓰다 보면 이 안에 생긴 게 까먹게 되니까.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모양을 안 잊어버릴까? 저는 그게 15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감손이 대청마루에 올라선 대감선이 아래쪽에 있는 하인 손에게 하인은 또 하인이니까 간단하게 그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하인에게 15원을 주고 있다. 뭘로? 세경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옛날 이제 양반집 주인들이 하인에게 1년에 한 번씩 뭐 주는 연봉 같은 거죠. 엽전 몇 개, 3개, 세경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 와라 이러면서 세경 15원을 주려고 손에 쥐고 있다. 세경 15원을 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감님이 이것도 대감이다 보니까 또 손이 화려해요. 대감님이 손에 15원을 들고 대청마루에 서서 하인에게 주니 줄여.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대감과 하인이 직접 이렇게 대면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감과 하인이
한 장소에 함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함께여, 더불을여 이렇게 또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줄여를 알면 아주 간단하게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한자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한자냐? 줄여와 비슷하게 생긴 한자로 이렇게 대감손, 하인손 있고 가운데 가틀동이 들어가 있는 흥할 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로 가틀동 대신에 술에 거가 들어가 있는 술에 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가틀동이 있는 흥할 흥, 흥망성쇠할 때, 자, 흥할 흥, 부흥, 진흥 뭐 이런 거 할 때, 자, 흥할 흥. 그다음에 이 가틀동 대신에 술에 거가 있는 술에 여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들은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서로 헷갈리기도 하지만 한번 줄기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감과 하인 시나리오로 외우면 아주 쉽게 한 번에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너스 한자들 알아보는데요. 편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익히게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손은 각각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손은 대감과 하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신분이 다른 사람이,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면, 마음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또 그 나라는 아주 흥하겠죠. 부흥하고 강성대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할 흥은 대감과 단청 아래 대감과 대청마루 아래 하인이 서로 같은 마음이니 흥한다. 흥할 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술의 여도 갑시다. 자, 이 술의 여는 어디에 쓰느냐? 요즘 한창 조사 많이 하는 거 바로 여론조사할 때 여론의 여가 술의 여를 씁니다. 술의 여. 자,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여론조사할 때 여자를 술의 여자를 쓰는 거. 웬만한 분들한테 자, 여론조사할 때 여가 무슨 여자입니까?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여론여 뭐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잘 몰라 무슨 여자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알고 갑시다. 술의 여입니다. 술의 여. 대동여지도 할 때도 이 여자를 쓰고 조금 옛날 말인데 임금이 타는 수레를 이제 연여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쓰는 여가 이제 이 여자인데 요건 옛날에 많이 쓰던 거고 지금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거의 유일한 곳에 쓰는 게 바로 여론이라는 겁니다. 여론을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일단 글자만 외운다고 하면 이제 하인이 글자만 외운다 그러면 하인이 닦아놓고 대감님이 타는 차니까 수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감님이 이제 수레 타고 가면서 듣는 게 뭐예요? 백성의 소리죠. 여론. 이게 고관 대작이었나봐. 벼슬같이. 그래서 이제 여론을 듣는 거야. 백성의 소리를 수레를 타고 가면서 누가 정치를 잘한다고 하나, 누가 내 뒷담화를 하나 이러면서 여론을 듣는 겁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바깥에다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 쓴다. 이렇게 여론. 그래서 이 글자가 술의 여지만 여론이라는 말 할 때 이 여에 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세 글자. 다시 한번 줄여는 자, 똑같이 대감손, 하인손 3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자, 대감이 대청 위에 서서 15원을 줘요. 뭡니까? 줄여. 자, 그 대감과 하인이 한 마음이에요. 흥할 흥.
이번엔 대감님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백성의 소리를 들어요. 뭐죠? 수레여, 또 여론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글자는 한꺼번에 꿰고 있는 게 여러분의 암기에 좋기 때문이죠. 하나씩 언제 따로따로 하냐 이거죠. 어차피 나중에 한자로 쓰려고 하면 가장 방해되는 게 비슷한 글자예요, 서로.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생긴 글자는 한꺼번에 기회가 됐을 때 같이 외워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대감님과 하인의 이야기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들야를 가보겠습니다. 들야가 있는 야, 여야를 이제 한자로 쓰면 15 여 야 이렇게 되는데 이 야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자, 들야를 알기 위해서 한자를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표지에도 바로 나왔는데요. 자, 이 들야를 외우려면 야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구. 자, 웬 야구 하시겠지만 설명을 들으면 아 하고 하십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들야자에서 이 왼쪽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자, 마을리죠. 이건 쉬운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자, 밭이 있고 땅이 있으니 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밭이 없고 땅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들판이죠. 아니면 해변이거나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밭도 있고 땅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하고요. 자, 한자에서 요 이제 들야자에서 또 다시 요 기역자 비슷하게 생긴 거. 요 기역자 비슷하게 생긴 건 뭐처럼 생겼어요? 꼭 갈고리 아닙니까? 갈고리. 그 아래 이제 이 점은 어떤 못 그리고 거기에다가 갈고리를 딱 걸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못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갈고리를 이렇게 딱 걸어 놓은 거. 못이 이렇게 걸려 있고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놨다. 이런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죠. 요 이획에서. 그래서 이렇게 요 이획을 보면 거기에 걸린 이제 갈고리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갈고리의 기능은 뭡니까? 거는 거죠, 어딘가에. 네, 그래서 한자에서 이 기역자와 요 기역과 요 이획을 보면 뭘 건다 이렇게 파자하면 됩니다. 자, 돈을 걸건 뭐 목숨을 걸건 운명을 걸건 건다는 뜻. 갈고리 연상하시면서 이 글자를 보면 앞으로 이 부수를 보면 앞으로 건다는 뜻을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아래 것은 뭘까요? 남아있는 아래 것은 자, 영어로는 T처럼 생긴 이건 이제 장정정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장정정은 이렇게 생겨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냐? 그러면 조금은 달라요. 어디냐? 이 한획의 오른쪽 끝, 요 부분이 서로 다르죠. 장정정과. 이제 감아서 쓰느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요 차이지만, 자,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일단 여기서는 장정정으로 봅니다. 장정정. 자, 그럼 장정이 뭐예요? 장정은 뭡니까 또 그러면? 젊은 남자. 왜 이 제2 모양을 가지고 젊은 남자라고 했느냐? 오늘 장정정까지 가네요. 자, 원래는 못 대가리입니다. 못 대가리라는 건 이제 어디에다가 벽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못을 여기다 박은 거죠. 이렇게 넓게. 자, 요 못 대가리를 원래 요 모양을 본다는 게 장정정입니다. 자, 못 대가리는 어때요? 망치로 계속 두들겨 맞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장한 젊은 남자를 말하는 장정을 의미하는 말로 이 못 대가리를 그린 말로
젊은 남자, 건강한 남자, 튼튼한 남자를 갖다가 표현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럼 튼튼한 못 대가리가 건강한 장정이 되었다는 것도 익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왼쪽에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못에 갈고리에서 건다가 있고, 그 아래 장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들야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구를 생각하자 그랬죠. 자, 시작합니다. 마을에 명예를 걸고 장정들이 하는 야구. 그 야구는 들에서 하니 들야. 자, 어떻습니까? 우선 마을의 명예를 건다. 이게 잘 이해가 혹시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프로야구를 한번 보세요. 뭘 합니까? 지역 연고. 각각 자기 연고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LG, 두산, 키움 3개 팀이 있고 인천은 SK, 수원 KT, 광주는 기아. 그죠? 그래서 호남분들은 기아 응원하고 부산 사나이들은 또 롯데 응원하고 각기 자기 지역 명예를 거는 거잖아요. 그럼 마을의 명예를 건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럼 야구 선수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장한 장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마을의 명예를 걸고 장정들이 들에서 야구를 하니 들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길게 왔는데 여야가 완성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여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여, 줄여, 더블을 여. 자, 대감의 손, 그 다음에 15원, 대청마루 아래, 하인의 손.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자, 15원을 주니 줄여라고 했습니다. 수여, 기여라고 할 때도 쓴다고 했고요. 여야 할 때 이 여를 쓰는 건 줄여 말고 더블을 여, 함께 여라고도 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들야는 마을에 명예를 걸고 장정들이 들에서 야구를 하니 들야.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야 편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엔 선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